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은 브라질 채권 투자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아직까지 브라질 채권 투자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꼭 시청을 하시면은 그 기준이라든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지금 브라질 국채를 투자함에 있어서는 기준이 연금개혁 그리고 세제개혁과 함께 공기업 민영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저희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우선은 브라질에 대한 뉴스를 접하기도 힘들고 간간히 나오는 뉴스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소식들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기준금리 또는 연금 계약이 어떻더라 이 정도를 가지고 판단을 하시게 되는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뉴스가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두 가지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면은 9월 5일자에 상원위원회에서 개혁안이 상정 승인되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원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원 투표할 때도 어떤 안을 가지고 하원에서 투표를 할 건지 그 내용을 심의하는 그런 절차가 한 번 있었죠. 마찬가지로 상원에서 투표할 안건이 어떤 안건을 가지고 상원에서 투표를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 안이 상정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회사채 수요 증가라는 소식 두 개가 같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지금 다들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해당 국가의 채권 가격은 상승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십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지금 헤드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브라질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붐이 일어났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채권에 대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투자하는 브라질 국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내용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뉴스를 접했다고 하면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관련돼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자에 있는 내용이 주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먼저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 맞물려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브라질 기준금리 인하 6%에서 5.5%로 0.5%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뉴스 자체가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 다들 아시죠? 채권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정적인지, 그리고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이미 채권 가격에 다 반영된 것이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추가적으로 채권을 더 매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도를 해야 되나, 또는 신규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신규로 브라질 채권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이제 의사결정들이 이제 남겨져 있는 거죠. 우선은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6%에서 5.5%, 통상적으로는 0.25% 수준에서 인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5.5%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채권 가격도, 지금 채권 수익률 자체도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은 이제 10% 하는 채권 수익률이 이제는 지금 채권 가격이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약 한 10% 수준 정도로 채권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움직임이죠.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슈팅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쉬운 표현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은행 예적금 금리가 2%가 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2007년부터 2008년도 기준에서는 저축은행 기준으로 정기예금이라든지 일반적인 이금융에서 접하는 정기예금과 특판예금 같은 경우는 6% 전후로 저희가
예금에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금금리 6%에서 이것저것 세금 떼면은 한 5% 수준으로 이제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2천만 원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고 하면은 이게 2천만 원을 이자를 내가 이자와 배당과 포함해서 2천만 원 수준을 넘기느냐 넘기지 않느냐라는 의사결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비교를 하면은 지금 브라질 국채 가격은 10년 전, 약 10년에서 15년 전에 대한민국 정기예금 수준의 상품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화로 저금을 하기 때문에 금리라는 부분은 확정이 되어 있고 원화 가치는 다른 환율과 변동해서 영향이 없기 때문에 화폐 가치 손실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따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지만 브라질 헤아라로 브라질 채권은 브라질 헤아라로 투자가 되다 보니까 환율 변동에 따른 화폐 가치 상승 또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판단만 잘 하시면은 브라질 채권은 지금 현재 어떤 수준에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일맥상통하고 기준금리가 6%에서 5.5%로 가파르게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국채로 투자하는 브라질 내의 자금들이 브라질 채권에서 이제는 방향을 좀 턴을 해서 브라질에 있는 채권 수요까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좋은 뉴스인지 아니면 나쁜 뉴스인지 저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브라질의 채권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브라질에 있는 회사채로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돈의 흐름이 브라질의 국채로 들어올 자금이 회사채로 넘어가면은 안 좋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브라질 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은 지금 브라질 채권에 그것도 회사채에 자금이 몰린다는 얘기는 브라질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더 이상의 리스크 부담은 없겠구나라고 시장이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회사채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는 브라질 국채 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브라질 국채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회사채로 선회한다고 해서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앞으로는 브라질 국채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여러 내용들 중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브라질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브라질 외국인 직접 투자 수준 한번 보면은 2011년도 수준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은 좀 늘었나 아니면 좀 줄었나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힘드신데 제가 숫자로 이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숫자로 보시면은 지금 2011년도 때 가장 많이 증가를 하다가 2011년도 때 가장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그리고 2013년도 때도 증가를 하다가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2015, 16, 17까지는 이렇게 수준을 유지를 하다가 지금 2018년도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앞으로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나온 예측치보다 더 빠른 속도 그리고 더 큰 자금이 브라질로 유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큰 위험은 제거가 되고 앞으로만 문제만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속도와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브라질에 들어오는 외국인 그 US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은 매년 이렇게 2016부터 17, 18년도까지는 조금 이렇게 증가를 하는 듯 그리고 누적 금액 자체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들어오는 자금이 이렇게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누적
금액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한 변동은 뭐냐면은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이 그린필드 투자에 지금 숫자가 투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뭐 평년 대비해서 한 50% 이상 상승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브라질로 들어오는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의외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요. 2018년도 기준으로. 그리고 미국과 독일과 같은 유럽 지역에서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브라질에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돈은 뭐지? 여기 보시면은 오일가스죠. 천연자원이죠. 그리고 미국이 좋아하는 워터 비이클, 트레일러, 그리고 파이낸셜, 이 전부 다 여기는 미국이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는 미국이 좋아하는 부분이죠. 먼저 네덜란드가 20%가 차지하는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린필드 인베스트먼트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외국인 직접 투자 방식은 그린필드가 있고 브라운필드가 있는데 브라운필드라고 하는 것은 인수합병, 기존에 해당 국가에 있는 기업을 인수합병을 통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외국의 기업이 자신들의 자회사를 현지에 설립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린필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직접 들어가다 보니까 자금은 크게 들어가지만 다양한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강력한 소유권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대표적인 것이 멕시코에 이제 도요타가 들어가는 공장이 들어가면서 모든 통제권이라든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면서 들어가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때는 지금 앞에서 2018년도 때 네덜란드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했던 이유인데요. 여기 보시면 2017년도 때 그 6개의 석유 시추권 승인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 3개가 쉘이 가져갔고 2개가 BP,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가 엑슨모빌이 가져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쉘 이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본사를 네덜란드에 두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BP 같은 경우나 엑슨모빌 같은 경우가 영국과 미국의 회사인 거죠. 이렇게 유럽계 회사와 지금 미국계 회사들이 가장 큰 퍼센트로 지금 브라질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지금 이렇게 석유라든지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기업들은 이미 승인이 나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그 이후로는 파이낸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모터 비이클, 그러니까 자동차 기업들이, 그리고 소비재까지 이제 중심적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들은 이제 미국계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퍼센트가 앞으로는 US 미국의 비중이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인 건 맞죠. 아무래도 브라질에 대한 신용 등급이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나 낮은 수준에서 지금 등급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 이거 해도 되나 이런 불안하게 이제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외국인들이 직접 투자하기엔 어떤 여건이 있는지 이렇게 비교했던 내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러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탑 수준이고,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 일부분에서는 독일보다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운영권에 대한 권리 행사나 이런 부분은 거의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그 주도권에 대한 행사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미국보다 더 강력한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보호도 같은 부분도 지금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외국인 직접 투자하기에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에 대한 직접 투자는 앞으로는 더 많은 자금들이 지금보다는 빠른 속도로 유입될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의 환경을 이제 이해가 되셨다고 하면은 이제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부분, 브라질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요인들이 중요한데, 그보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치적으로 신경을 쓰시는 게 환율이죠. 환율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라질 회화 환율을 많이들 신경을 쓰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018년도 10월경에 보시면은 지금 달러 회화 기준에서 헤아라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급등을 했던 이런 시기가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원 헤아라 환율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금 헤아라 환율이 낮은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는 대선 전후로 되어 있어서 브라질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브라질이 가는 방향이 불확실했던, 그리고 누구나가 불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 환율이 브라질에 대한 헤아라 가치가 많이 하락을 했고, 상대적으로 그 당시 때는 원화 가치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원 헤아라 환율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면은 270원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매수했었던, 제가 이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시점에서 매수했었던, 저는 저로익도 판단을 했었고, 이 시점부터 제가 분할 매수가 들어갔는데 이때 매수했었던 채권 수익률은 상당한 수익률로 60% 이상에서 제가 수익 실현한 것으로 그때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비슷한 수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경제적으로나 지금 글로벌 정시 자체가 굉장히 안 좋고, 상대적으로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US 달러 대비해서 헤아라 환율 자체가 지금도 그 당시 수준처럼 2018년도 10월 수준처럼 지금 큰 폭으로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헤아라 원화 환율 자체는 그때보다 잘 방어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 채권을 투자를 하게 되면, 브라질 국채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단순히 이제 원 헤아라 환율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US 달러 대비해서 환율도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이중통 보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데서 환손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환율의 변화가 의미하는 게,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헤아라 환율 자체가 원화 대비 이전에 비해서 조금 안정성을 찾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변동성이 지금 과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편차가 작은 수준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시점 자체는 추가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요.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환율과,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브라질 채권을 들어가는 투자 입장에서는 이제 채권의 가격 현재 위치와 환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채권 가격만 놓고 보면은 그동안에 너무 채권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상승한 수준이라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을 보게 되면은 지금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도 브라질 채권 투자가 막차인가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던 거고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기준금리라는 흐름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면은 글로벌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인하하게 되면은 당분간 국제 수요의 흐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준금리 내려가면은 브라질 국채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국채 수요는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도 브라질 국채는 단연 돋보이게 될 텐데, 무엇보다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최악의 위험 요인은
제거된 거죠. 그러니까 내권이 제거됐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은 높은 기준금리와 그리고 브라질이 가지고 있었던 연금에 대한 리스크 부담이었죠. 이 두 개가 이제는 해소가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브라질 국채에 대한 매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돋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라질 채권이 가지고 있는 이 7% 수익률은 다른 국가의 기준금리도 똑같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기관들 입장에서, 연기금이라든지 큰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브라질 국채는 과거 10% 수준의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는 나라만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다고 하면은 이런 매력들이 조금 덜할 텐데, 전 세계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기준금리를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채권에 대한 액면이자가 앞으로는 이제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텐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브라질 채권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7% 수준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리고 돋보이는 매력을 가지는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환율과 모든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기대 수익률은 대충 이전과 같은 기대 수익률을 가지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4%에서 5% 수준의 연평균 수익률을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환차익도 시기적으로 봐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뭐 한 8% 증권사 수수료 감안하고 나면은 10% 액면이자 10%는 다 취하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 들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7%에서 8% 이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증권사 수수료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보수적으로 봐서 정말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한 4%에서 5% 수준, 세금 없이, 그러니까 세후 한 4.5, 5%이 정도 연평균 기대 수익률을 가지면서 이제 환율이 지금보다 상승하는 시점,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30원에서 320원 이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그 정도 시점 되면은 이자를 받다가 채권을 매도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비교하면은 월세를 받다가 이 부동산의 가격이, 주택 가격 또는 상가 가격이 시세가 이렇게 빵 뛰었을 때 상승하는 시점에서 정리하고 나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9년물을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1년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한 9년 2개월 정도 남아 있네요. 만기까지는. 그 정도까지 이자 받으시다가 안 되면 이제 만기까지 두고 가는 거죠. 그러면 만기까지 두고 가면 여기서 하나 또 아셔야 되는 것은, 지금 1억이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억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채권 가격이 상승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1억 기준에서 만기에 찾는 금액은 1억이 안 되십니다. 가격이 인상된 수준으로 채권을 매수하기 때문에 만기에 찾게 되는 금액은, 환율이 변동 없다고 하면은 만기에 찾을 금액은 약 9천만 원에서 8천만 원 후반대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액면이자 받으시다가 중간에 환율이 인상되게 되면은 그때 털고 나오는 걸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여전히 브라질 국채는 초고위험 등급의 투자 대상임을 인지를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로 이제 다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상승각을 이렇게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채권이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간다, 가격이 이렇게 가는 그런 수준의 이제 투자 대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은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